삼청 마이스터고 학생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가족 2명과 룸메이트 1명 등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면서 대학가 상경기가 침체됐습니다. 원주에 이어 강릉에서도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일범 소행으로 보입니다. 카약을 타고 해상 낚시를 즐기는 활동이 늘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취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삼청 마이스터고 학생과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250번 확진자의 가족 2명과 룸메이트 1명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250번 고등학생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밀접 접촉자는 12명입니다. 정선 지역 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정성군에 따르면 어제 교회 집단 감염 관련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 60대 A씨가 자가격리 도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교회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는 정선에서만 27명으로 늘었고 정선의 누적 확진자는 46명이 됐습니다. 한편 속초에서도 정선군 관련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봄철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대학가 주변 경기 침체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학기도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학교 기숙사마저 빈방이 넘치고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가구와 전자제품이 갖춰진 풀옵션 신축 원룸이 몰려있는 대학 주변. 입주자를 구하는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주변 상가 골목은 썰렁하기만 하고 학교 바로 앞에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비었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강의 위주로 진행되면서 주변 경기는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 모두 20명 이하 소규모 강의만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마저 빈방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변 원룸촌에서 학생 구하기는 훨씬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기숙사 운영이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면서 정원이 줄었지만 강릉 원주대는 절반이 비어 있고 가톨릭 관동대는 수용 인원의 20%만 채웠습니다. 대학들은 개별 등교 일정에 맞춰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중도 입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들어오는 날짜부터 저희가 경과하는 1차까지 사용 신청을 받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희망할 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 임대료를 미리 내고 입주해야 하는 원룸촌의 경우 학생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입사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맘때쯤이면 지금 대부분 비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내놓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등교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주변 상가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자꾸 바뀌고 보시다시피 대학가 후문 상권이 이 정도 죽은 적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장사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예요.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이중고 속에 지역 대학과 상권이 침체를 넘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요즘 24시간 무인 점포가 늘고 있는데 직원이 없는 점을 노린 절도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원주에 이어 5일 강릉에서도 무인 점포가 잇따라 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2시쯤 남색 점퍼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기구를 이용해 무인 계산기를 엽니다. 남성이 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함께 있던 여성이 현금을 꺼내 가방에 넣고 다시 자리를 바꿔 이번에는 남성이 지폐를 꺼내 담습니다. 잠금 장치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털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이렇게 털린 현금은 100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CCTV 2대가 입구에서부터 무인 계산기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점포 주인은 지난 5일 새벽 점포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되게 열심히 예쁘게 갖고 온 매장이었는데 1분도 안 돼서 제가 번 것들을 가져가니까 되게 허무하고 기운이 빠지죠.
경찰은 인상착의나 범행 수법을 볼 때 지난 1일 원주의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망을 보던 남성이 카메라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방범용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대상 인원을 줄이고 채용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32.4%입니다. 전체 채용 인원 68명 중에 22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역인재로 선발한 직원은 전체 신규 채용 직원 367명 가운데 4명뿐입니다. 1%에 불과한 지역인재 채용률이 50%로 둔갑한 겁니다. 채용 인원은 적십자사가 보훈공단보다 5배 이상 많지만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런 이해하기 힘든 계산법이 가능한 이유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법에는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이 조항을 적용해 사람을 뽑았고 보훈공단은 일반 사무직에 제한되긴 하지만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무직만 뽑는 게 아니라 간호사 전문직 쪽 병원 이런 데서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 데는 본사에서 일괄 채용은 어렵고 그 해당 각 기관에서 결혼이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훈공단도 보훈병원과 요양원 등의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십자사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6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은 124명 가운데 7명을, 건강보험공단은 1000명 가운데 41명을 채용하고도 지역인재 채용률은 33.3%, 21.9%라는 계산을 내놓았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이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에서 허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역시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는 예외 상황에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의지와 계산법에는 공공기관들마다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얼마 전 강릉항 인근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레저객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바다 낚시에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강릉항 북동방 해상에서 뒤집힌 카약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4에서 5m 길이의 카약에는 2.5마력 모터와 낚시 뜰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행 4명이 각각 카약을 타고 낚시를 했는데 3시쯤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낚시를 했던 곳에서 4km 북동쪽으로 이동한 8.7km 해상에서 빈 카약만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카약 카누 레저 사고라기보다는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가깝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는 레저 기구로 10해리, 18km 거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양경찰에 입출항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수상 레저기구 안전사고는 100여 건, 모터보트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카약은 3건이지만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인용 카약을 타고 어선들이 조업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충돌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새벽으로 날 새기 전 날 셀 때 나가면은 그 배들이 먼저 나와 있다고. 그 배 불도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그 받으면 죽어요. 그런 위험성 거기다가 수산자원 고갈시켜. 일반적으로 카약과 카누는 하천이나 가까운 해안에서 타는 레저기구입니다.
낚시 레저가 인기를 끌면서 피싱 카약이 등장했는데 급변하는 동해안 바다 상황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약 기구 같은 수상 레저 기구는 신고 의무도 없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전 방안을 자체 수립 중에 있고. 바다 낚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전담 의료원 4곳을 포함해 모두 8개 병원 1,200여 명의 의료진 접종이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 등 코로나19를 전담하는 4개 의료원 의료진이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강원대병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오늘부터,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오는 12일까지 의료진 접종을 진행합니다. 한편 도내에서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 21,296명 가운데 31.2%인 6,636명이 접종을 마쳤고 발열 등 이상 반응은 35건 발생했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동해항에 재취항한 환동해권 크루즈 페리가 오늘부터 정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두원 상선의 이스턴 드리모는 중고차와 굴삭기 등 차량 37대와 컨테이너 8개를 싣고 오늘 오후 5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습니다. 선사 측은 매주 월요일은 러시아, 목요일에는 일본 마이즈루 항으로 주 1회씩 정기 운항할 예정이며 당분간은 화물 수송만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라 여객 탑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먼저 받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원랜드에서 제기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강원도가 지난해 먼저 받은 과소징수분 1,070억 원을 5월 4일까지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재판부는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1심 재판에서도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도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즌 개막 2연패에 빠진 강원FC가 내일 전북원정에서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1 하나원큐 K리그1 3라운드 경기를 지난 시즌 챔피언 전북 현대모터스와 치릅니다. 한편 강원은 지난 시즌 전북과 2번 맞붙어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 첫 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축 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 보험료 30%를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가축 재해보험은 닭과 오리, 소와 말, 돼지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와 지진, 질병 등에 대한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 지원받아 농가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20%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1,432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95.6%의 가입률을 기록했습니다. 태백시가 추진하는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태백시 철암동 고터실에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기업 유치와 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붙여 투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태백시는 2024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해 21만 5천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소상공인의 폐업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2019년에 비해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지급 건수는 2,321건으로 2019년보다 29.5%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폐업 신청하거나 사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민간 아파트 4개 단지 2,700여 세대 건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잇따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교동 7공원의 1,307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아파트는 이달 강원도에 건축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5월에 늦어도 7월쯤이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